자, 수합시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빛의 이중성이야. 또는 물질의 이중성인데 잘 따라와야 돼. 어려울 건 하나도 없어. 다만 생각이 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는 건 뭐야? 빛은 입자의 파동이야. 입자야, 아인슈타인에서. 근데 빛은 뭐야? 파동성을 지녀. 그래서 빛은 입자래. 빛은 파동이래. 빛은 입자래. 빛은 파동이래. 그렇게 해서 매우 싸울 때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딱 나타나.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떠한 물질에다가 대고, 됐니? 물질이야. 물질을 가지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자라고 생각하고 전자를 쏴버린 거야. 그럼 전자는 입자야, 파동이야? 입자야. 근데 그 전자에서 뭘 발견해? 파동성을 발견해. 됐니? 다시 할게. 이 드브로이라는 사람은 빛이 입자야 파동인가를 막 다른 과학자들이 싸울 때 입자야 파동이야? 빛은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고 있나? 그러면 전자인 입자도 어떤 성질이 있을까라고 전자를 갖다가, 전자는 아니야 실제는, 엄청난 속도로 입자를 갖다가 쏴봤어. 그랬더니 그 입자에서 무슨 성질이 나타났어? 파동성이 발견한 거야. 이 사람의 위대성은, 이 사람은 입자인데 그 입자를 엄청난 속도로 운동을 시켰어. 그 입자가 운동하네? 근데 그 운동하는 그 입자가 뭐가 나타나? 파동성이 나타나는 거야. 즉 파동성이 나타나는 건 무슨 뜻이야? 굴절되고 회절되더라는 거지. 내가 이 분필을 어마무시하게 빠른 속도로 던지면 이 분필이 날아가면서 무슨 성이 나타나? 파동성이 나타나는 거야. 그 파동성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야? 굴절, 회절, 간섭이 나타나더라는 거야. 내 말 이해 갔어? 됐지? 여기까지 끝. 자, 봅니다. 그래. 쌤 봐.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거야. 전자야. 전자는 입자야, 파동이야? 입자지. 그럼 여기다 구멍을 2개 열었어. 그러면 탁구공 같은 거라고 생각해. 입자는 볼링공 너무 크다. 골프공 같은 거야. 그러면 우리가 됐니? 슬립 구멍 2개 뚫어놓고 여기다 탁구공을 총으로 빠바바방 쐈어. 그럼 어떻게 돼? 앞에 구멍을 통과한 탁구공들이 정확하게 뒤에 가서 맺혀서 2줄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앞에 슬릿인데 그 슬릿을 통과한 탁구공이 있을 거 아니야. 우연히 그 앞을 지나간 탁구공이. 됐니? 그러면 그 뒤에 가서 딱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알겠니? 입자는 직진할 테니까 그 구멍의 뒤에 가서 맞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전자를 이중 슬릿에다 놓고 쏴봤더니 오라? 많이 몰린데 안 몰린데 많이 몰린데 안 몰린데 많이 몰린데 안 몰린데 많이 몰린데 안 몰린데 오라? 빛에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두운 것 같은, 이거 무슨 문이야? 빛의 간섭문이잖아. 밝은 문이 어두운 문이, 밝은 문이 어두운 문이. 분명히 입자잖아. 구멍은 몇 개야? 2개야. 구멍 2개 뚫어놓고 전자총을 쐈더니 무슨 무지가 나왔어? 간섭이 나타났어. 전자는 입자잖아. 입자인데 뭐가 나타났어? 간섭 무늬가 나타났어. 그럼 입자도 간섭 무늬는 무슨 성질이야? 파동성이야. 입자도 무슨 성을 갖는구나? 파동성을 갖는구나. 를 증명한 사람이 드브로이라는 사람이야. 알겠니? 그래서 이제 결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입자성도 있고 파동성도 있고 그 2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됐니? 그런데 어쩔 때는 입자성이 나타나고 어쩔 때는 파동성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낸 결론은 뭐냐면 질량이 크면 클수록 입자성이 나타나고 파동성이 적게 나타나는 거야. 질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입자성이 작고 파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빛은 알갱인데 질량이 너무 작아서 거의 파동성이 나타나고 입자성이 드물게 나타나고 가우스가 졸라 뛰어가면 가우스는 질량이 어마무시하게 크니까 거의 입자성으로 뛰어가고 파동성은 거의 안 나타나는 거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분필을 집어 던지면 이 분필은 질량이 매우 큰 편에 속하니까 거의 입자성으로 날아갈 거란 말이야. 아주 소량의 파동성은 나타날 거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입자성도 있고 파동성도 있다가 결론인 거야. 알겠어요? 계속합니다. 됐죠? 결론 내놓고 이제 과정 가는 거야. 이걸 처음에 말한 사람이 누구야? 드브로이야, 드브로이.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부터는 되게 쉬워. 이제 결론을 알았으니까. 아, 결론을 알았어야 되게 쉽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봐. 그래서 드브로이가 모든 물질은 다시 무슨 성도 있다고? 입자성과 파동성이 있다 그랬지. 잘 봐.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데이버슨이라는 사람이 있어. 데이비슨이라는 사람이 있어. 데이비슨이라는. 그 다음에 거머야. 데이비슨과 거머라는 사람이 어떤 실험을 하는데 잘 봐. 금속판이야. 금속판. 금속판이야. 여기다가 어때? 엄청난 전자를 쏴버릴 거야. 전자를 쏴. 그래서 54V의 전압 가속기로 전자선을 입사시키면 니켈 결정에서 산란된 전자가 튀어나올 거란 말이야. 다시 내가 뭐 쐈어 지금? 전자를 쏜 거야. 전자는 입자야 파동이야? 입자야. 쐈지. 그러면 그 에너지가 54V 이상의 전압으로 쏘면 이 전자가 여기서 맞고 뭐가 나와? 니켈 표면에서 뭐가 나오겠다는 거야? 이람수보다 더 큰 전자를 쏘았으니까 니켈 표면에서 뭐가 튀어나오겠다는 거야? 전자가 튀어나오겠다는 거지. 근데 전자가 튀어나올 때 여기에 튀어나올 수 있는 아마 이 방향으로 튀어나올 거야 라고 한 거야. 이 방향으로. 나 봐. 내가 이 분필을 집어 던지면 여기서 입사각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맞고 무슨 각이 나와? 반사각으로 튀어나오겠지. 알겠니? 됐어? 근데 튀어나오는 건 내가 분필을 집어 던지면 분필이 맞고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람수보다 더 센 전자를 던지면 저기서 튀어나오는 게 광전자가 빠바바방 튀어나올 거라는 거야. 알겠니? 근데 그 광전자도 입사각과 반사각이 맞을 거라고 생각된 거야. 그래서 쏴봤더니 이 특정한 영역에서 전자가 많이 튀어나오고 특히 어디는 많이 튀어나오고 어딘 적게 튀어나오고 어디는 많이 튀어나오고 어딘 적게 튀어나오고 어딘 많이 튀어나오고 어디는 적게 튀어나오고 되더라라는 거야. 어디는 많이 튀어나오고 어딘 적게 튀어나오고 어딘 많이 튀어나오고 어딘 적게 튀어나오고 무슨 무늬가 발견된 거야? 간섭 무늬가 발견된 거야. 내가 금속에다가 빛 좀 쐈다고. 자, 이건 빛이 아니다. 전자 좀 쐈다고. 간섭 무늬가 나왔다고. 알겠니? 그럼 간섭 무늬는 누구의 특성이야? 파동의 특성이잖아. 근데 튀어나오는 건 전자, 입자잖아. 입자의 무슨 성을 설명하는 거야? 파동성을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시험에 나오면 그냥 답이야. 이 그림이 딱 나오면. 그래서 이건 시험 문제로서 내신문에는 나와. 가치가 없는 거야. 딱 보자마자 입자의 파동성 답. 입자의 파동성이잖아. 쏜 건 뭐야? 전자. 튀어나온 건 뭐야? 전자. 근데 뭐가 나왔어? 밝고 어둡고 나왔지? 됐니? 무슨 성? 간섭 무늬.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이건 뭐가 돼야 돼? 입자의 무슨 성? 파동성. 두 번째 봐. 이거 졸라 쉬운 거야. 됐니? 예. 됐니? 이것도 너희들은 안 배웠는데 회절무늬라 그래. 회절무늬. 회절무늬가 뭐야? 나 봐. 전 시간에 내가 설명을 하긴 했는데 혹시 기억 못하지? 나 봐. 나 봐. 간다. 여기에 구멍이 하나 있어. 구멍이 하나 있어. 이렇게 설명하면 더 쉬워. 이렇게 하나 설명하면 쉬워. 이렇게. 여기가 암실이야. 암실. 빛이 없는 암실이야. 어두워. 근데 여기다 구멍을 하나 뚫어. 여기다 구멍을 하나 딱 뚫은 거야. 구멍을 하나. 그리고 빛을 쏴. 그럼 빛을 빵 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빛이 여기서 이렇게 반듯하게 저 구멍을 통해서 반듯하게 갈 리 있어 없어? 없지. 빛이 와서 확 꺾이는 거야. 이렇게 확 꺾여버리는 거야. 빛이 이렇게 꺾이는 거야.
이 각을 회절각이라 그러는 거야. 알겠니? 회절각인 거야. 모든 파동의 빛은 또는 파동은 회절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말을 하지. 말을 하면 이 말이 다 뚫린 대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문이 아주 얕은 틈이 있겠지. 그럼 선생님 소리가 쭉 가다가 저 아주 미세한 틈으로 딱 들어가서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확 퍼져버리는 거야. 회절로. 그래서 소리가 장애물 뒤편까지 전달이 되는 거란다. 회절문이야. 알겠니? 내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걸 여기서 만약에 사진으로 탁 찍으면 어떻게 보일까? 사진으로 탁 찍으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 사진이 어떻게 보여? 이렇게 보여. 이렇게. 여기서. 이걸 사진으로 보면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 거야. 뭐랑 똑같냐면 물을 받아놓고 물을 받아놓고 어때? 물방울을 위에서부터 똑똑똑똑똑똑 떨어뜨려. 그럼 위에서 어떻게 돼? 파도가 퍼져서 나가겠지. 그걸 위에서 사진을 탁 찍으면 어떻게 보이겠어? 그래요. 공간으로 넓게 파도가 튀어나가는 것처럼 보이겠지. 그게 파동 에너지가 흘러나가는 거야. 알겠니? 우리가 단면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는 거고 이거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보이는 거고 마치 수면파처럼. 알겠니? 이게 바로 뭐야? 빛의 간섭이야. 빛의 회절이야. 회절. 빛이 꺾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이걸 빛의 회절문이라 그래. 회절은 가장 대표적인 뭐야? 파동의 성질이야. 분명히 나 왜 힘들지? 자, 봐. X선이니까 뭐야? 소영아, X선이니까 뭐야? 소영아, X선이 뭐야? 빛이잖아. 어떤 빛? 정신 바짝 차려야지. 빛이야, X선. 무슨 빛? 자외선, 가시광선, 또 적외선. 이거 다 수업했는데 이렇게. 자, 봐. 자외선보다 더 짧은 거 무슨 선? 방사선. 그 방사선 중에서 제일 긴 거 X선. 알겠니? 그래서 엑스레이. 그 엑스레이, 니네 몸 뚫고 지나가는 선. 엑스레이, X선. X선 뭐야 그러면? 소영아, 엑스레이 뭐야? 빛이야. 알겠니? 잘 전달해줘야 돼. 알겠어? 빛이야. X선 빛이야. 엑스레이보다 더 짧은 걸 뭐라 그래?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잘 안 써. 알파, 베타, 감마는 방사선으로 너무 위험해. 자, 간다. X선을 쐈어. 근데 어떤 금속을 이 X선이 통과했어. 투과된 거지? 투과된 다음에 뭐가 나타났어? 엑스레이에 회절 무늬가 나온 거야. 이건 당연한 소리야. 왜? X선은 뭐야? 빛이고 빛은 통과된 후에 무슨 간섭이 일어나야 돼? 회절 무늬 간섭이 일어나는 거야. 이건 당연한 거지. 됐어? 근데 누군가가 거기다 대고 톰슨이라는 사람이 전자를 쐈어. 전자는 뭐야? 조용아, 전자는 뭐야? 입자야. 알겠니? 잘 배워가야 돼. 전자 뭐라고? 전자 뭐야? 입자야. 뭘 쐈어 지금? 입자를 쐈지. 입자를 쐈는데 뭐가 나왔어? 회절무늬가 나왔어. 회절무늬는 누구의 특징이야? 파동의 특징이잖아. 그러면 얘는 입자인데 파동무늬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야. 얘는 빛이니까 당연히 회절무늬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얘는 입자잖아. 뭐가 나왔어? 회절무늬가 나왔잖아. 그럼 뭐야? 전자, 입자야. 무슨 성? 파동성. 그럼 무슨 뜻이야? 드브로이의 말이 맞네. 그래서 거무라는 사람하고 톰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드브로이의 말이 증명되는 거야. 그래서 드브로이에 의해서 뭐라고? 모든 물질은 입자성도 있고 무슨 성도 있다고? 파동성도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야. 이건 시험에 많이 나와, 이 그림. 근데 이제 우리는 아주 쉬운 거야. 그냥 이 그림만 딱 나오면 무슨 뜻이야? 입자의 파동성. 그림 겁나 나와. 이 실험장치만 나와도 뭐야? 입자의 파동성. 알겠니? 그 너희들한테 뭐 다른 계산 문제 같은 건 없어. 물질의 이중성에서는 입자의 파동성 끝난 거야. 그 여기 봐, 여기 오케이. 그래서 봐, X선의 회절무늬, 전자, 파동의 빛이잖아. 이거 빛, X선, 빛의 회절무늬. 입자잖아. 입자의 회절무늬.
오요 입자도 회절무늬가 나왔어? 입자도 파동성을 갖는다는 소리잖아. 설명할 게 없지 이제.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입자의 파동성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이고 다 했다라고 하는 거지. 됐죠? 그 다음에 우리 책 잠깐만 볼게요. 이거 봐봐. 이런 거. 이런 거 봐봐. 이런 거잖아. 됐니? 아까 결론 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결론 나와서 뭐 나왔어?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무슨 성도 있고 무슨 성도 있어야 돼? 입자성도 있고 파동성도 있어야 돼. 근데 누가 입자성이야? 질량이 클수록 입자성이 가까워. 그러니까 야구공은 거의 질량이 크니까 입자처럼 직진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그린 거고. 됐니? 전자는 질량이 매우 작으니까 마치 뭐처럼 날아가는 거야 지금? 파동처럼 날아가는 거야. 알겠니? 됐어? 그럼 선생님이 분필을 190 못생겼는데? 하고 확 집어던지면 이 분필이 거의 무슨 성으로 날아가겠어? 입자성으로 날아가는데 자세히 또 사진을 찍으면 살짝 무슨 성으로 날아가? 파동성도 가지고 있겠지. 거의 입자성, 조금의 파동성. 알겠니? 나 옛날에 와 이거를 증명한 걸 본 적이 있어. 난 봤어. 그때 올림픽 그 양궁 선수들 활 날아가는 거를 아주 초고속 카메라로 썼는데 활이 반듯하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날아가? 물고기처럼 이렇게 날아가더라고. 그런 거 본 적 있어? 뭐 형편이 어려워서 못 볼 수도 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봐봐. 알겠니? 쐈는데 활이 이렇게 날아가더라고. 그걸 보면서 막 그 게스트들인가 막 아주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 새끼들한테 내가 뭐래서 졸라 물리 못하는 새끼들. 알겠니? 그 양궁 활의 무슨 성이야? 파동성을 보여준 거지. 됐어요? 이제 알아들었지? 그러니까 여기서 내용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고 다 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전자현미경. 자 봐. 전자현미경 무슨 뜻하냐? 무슨 뜻이냐면 야 그러면 현미경이니까 뭐 하는 거야? 내가 볼 수 없는 가장 작은 물질을 보는 거지. 됐니? 그런데 봐. 전자니까 뭐야? 입자지. 근데 그 입자도 뭘 가지고 있어? 파동성을 갖고 있겠지. 됐니? 그러면 그 전자를 내가 쏴서 그 전자의 파동성을 이용해서 물질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마치 빛으로 보는 것처럼 관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인간은 또 생각하는 거야. 야, 인간은 정말 똑똑하지 않냐? 그래서 전자를 쏠 거야. 그러면 그 전자가 마치 뭐처럼 갈 거야? 파동처럼 행동하겠지. 그럼 맞고 뭐 하겠어? 튕겨져 나오겠지. 또는 들어가서 회절 간섭 무늬가 나타나겠지. 그럼 얼마나 회절되냐, 얼마나 간섭되느냐, 얼마나 튕겨 나오느냐를 빛으로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기술은. 그래서 마치 전자를 쏴서 튕겨 나오는 그 전자를 빛으로 바꿔서 관측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만들어진 게 전자현미경인 거야. 알겠니? 됐어? 근데 전자현미경 보기 전에 혹시 잘 봐봐. 모르는 친구들 있더라. 가끔 보면 내가 현미경인데 광학현미경이라는 거 먼저 할게요. 광학현미경. 광학현미경은 어떤 현미경이야? 광학. 무슨 뜻이야? 그렇지.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현미경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까지 본 것들 있지? 실험실에서 내가 이렇게 본 거, 됐니? 이런 거, 그런 것들은 내 눈으로 봤다 그래서. 그럼 내 눈은 뭘 봐야 돼? 가시광선을 본 거지. 그래서 내 눈으로 보는 모든 현미경을 뭐 그런 걸 필기할 필요는 없어. 됐니? 그런 것들을 뭐라 그래? 우리가 광학현미경이라 그래. 알겠니? 오, 나의 소형. 광학현미경 뭐야? 그러면 눈으로 보는 현미경을 광학현미경이라 그래. 됐어요? 광학현미경은 뭐 볼 필요 없어. 그냥 어떻게 해? 여기서 됐니? 뭐 있어? 시료를 두면 야, 니네 현미경 본 적 있어? 현미경 다 초등학교 때 그 과학실에서 본 적 있어? 선생님 손바닥 현미경으로 볼 수 있어 없어? 이 말 무슨 뜻이야? 볼 수 있다는 뜻이야? 볼 수 없다는 뜻이야? 너 현미경 본 적 있어? 내 손바닥 현미경으로 볼 수 있어 없어? 어? 내가 할게. 내 손바닥 현미경으로 못 봐. 알겠니? 내가 손바닥을 현미경으로 봤다고? 그건 전부 다 뭐야? 돋보기일 거야. 현미경이라는 건
밑에서 빛이 통과가 돼서 내 눈으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내 손바닥 올려놓으면 그 빛이 내 손 통과해 갔다고? 안 돼, 알겠니? 그래서 광학현미경은 여기에 시료를 두고 됐니? 여기다가 빛을 쏘는 거야. 빛을 쏘면 그 빛이 그 시료를 통과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 내 눈으로 들어와야 되겠지. 그래서 유리 렌즈에 빛을 굴절시켜서 내 눈으로 들어와야 되고 보는 게 내 눈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물체의 크기가 빛의 파장보다 작으면 회절 현상이 있다면 상이 흐려진다. 가시광선의 파장이 약 10의 마이너스 7승밀리보다 작은 바이러스나 마이토콘드리아 같은 애들은 관찰할 수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뜻이야? 빛이 통과가 돼서 뭐가 일어나야 돼? 굴절 같은 현상이 일어나야 되겠지. 회절, 간섭이 일어나야 되겠지. 그래서 내 눈으로 들어오는 거야. 내가 물체를 본다는 건 손바닥에서 나온 빛이 내 눈으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현미경으로 보려면 내가 빛을 쐈을 때 그 물체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돼야 그 빛이 통과되면서 굴절, 회절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게 내 눈으로 들어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너무 작으면 그냥 빛이 통과돼 들어오는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내 눈으로 관찰이 안 되는 거지. 봐봐. 너희들과 나 사이에는 뭐가 있어? 분명히 공기가 있지. 근데 공기가 우리가 내 눈으로 안 보이겠지. 왜 안 보이겠어? 그래, 공기 입자가 너무 작아서. 됐니? 그래서 아진이 몸에서 나온 빛이 선생님 눈으로 그냥 다이렉트 들어오는 거야. 공기가 분명히 사이에 있는데도 오면서 그 빛이 공기 분자에 걸려서 굴절, 회절, 간섭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내 눈으로 보는 걸 우리 뭐라 그래? 광학현미경이라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전자현미경 갈 건데 됐어요? 봐봐. 자, 전자현미경을 보기 전에 뭐부터 볼 거냐면 단어 하나만 외우고 갈 거야. 분해능. 분해능이야, 분해능. 아주 쉬워. 분해. 분해. 분해 무슨 뜻이야? 분해. 나누는 거. 요만큼 남았어. 분해능이야. 분해능 뭐야? 분해하는 능력이야. 잘 봐. 손가락 몇 개야? 2개지? 너희들은 2개로 보여? 2개로 보여, 범인이? 그치? 그럼 우리 쪽에 있는 애들이야 2개로 보이겠지? 그럼 저기 100m 멀리에 있는 애는 내 손가락이 몇 개로 보이겠어? 걔도 2개로 보일까? 아니면 1km 밖에 있는 애가 보면 이걸 2개로 보일까? 그렇진 않겠지. 알겠니? 분명히 2개인데 가까이 있는 사람 눈에나 이게 2개로 보이는 거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이게 하나로 보일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알겠니? 그러니까 분해능은 무슨 뜻이야? 가장 인접한 2개를 2개야, 2개로 인지할 수 있는 거를 분해능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다시 인접한 2개를 2개로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분해능이라 그래. 잘 봐. 나의 분해능이 5mm야.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나의 분해능이 5mm면 내 눈에는 5mm 이상은 돼야 2개로 인지하는 거야. 그럼 나의 분해능이 5mm인데 이 두 새끼가 4mm로 되어 있어. 그럼 내 눈에는 걔가 2개로 보이겠어? 하나로 보이겠어? 하나로 보이겠지. 됐어요? 나의 분해능이 10cm야. 나의 분해능이 10cm야. 그럼 나는 최소한 10cm는 떨어져 있어야 내가 몇 개로 보이겠다는 거야? 2개로 인지할 거야. 그럼 나의 분해능이 10cm인데 얘네 둘이 8cm 안에 들어와 있어. 둘이 붙어 있어. 됐니? 그럼 내 눈에는 그게 2개로 보이겠어? 하나로 보이겠어? 하나로 보이겠지. 그게 분해능이야. 그러니까 분해능이라는 말은 2개를 인접한 2개를 인접한 2개로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야. 그래서 분해능은 어때야 돼? 작을수록 분해능이 좋은 거야. 잘 봐. 선생님이 분해능이 1cm인 애가 있고 분해능이 5cm인 애가 있어. 누가 좋은 새끼야? 1cm인 새끼가 좋은 거지. 왜? 1cm보다 크면 2개로 인지가 가능하잖아. 그럼 얘는 1cm보다 작아야 하나로 인지돼. 1cm보다 작으면 하나로 인지해 버릴 거잖아. 근데 얘는 분해능이 5cm야. 됐니? 그러면 5cm 밖은 돼야 2개로 인지하고 5cm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로 인지하겠지. 분해능이란 단어 알겠어? 말이 어려워. 여기 뭐 되게 어려워. 바이러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어렵다는 말이야. 그래서 됐니?
광학기 기준 가까이 있는 두 점을 구별해서 볼 수 있는 능력으로 렌즈의 크기가 같을 때, 이건 좀 이따 할 거야, 이렇게. 됐습니까? 분해능이란 단어 알겠어? 됐어요? 그래서 봐. 이건 분명히 지금 뭐야? 두 개란 말이야. 근데 어떻게 봤더니 이 두 개가 어때? 합쳐져 보이겠지. 그냥 이건 두 개로 보여? 하나로 보여? 하나로 보인다라는 거야. 얘는 분해능이 안 좋은 놈이라는 거지. 됐어요? 그러면 얘는 두 개로 인지하지? 얘가 분해능이 좋은 거란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분해능이 좋은 건 누가 돼야 돼? 가나 다해서 다가 분해능이 좋은 거고 이 새끼는 분해능이 나쁜 거라고. 내 말 이해돼서 이제 분해능 알겠어? 됐습니까? 됐죠? 아, 이제 분해능이라는 단어를 알았어. 분해능이라는 단어 알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됐어요? 우리가 이제 봐. 아까 렌즈의 크기가 같아. 렌즈의 크기가 같다면 내가 빛을 받아들이거나 너네 집에 만안경 혹시 있니? 형편들이 어려워. 만안경 없어? 아, 불쌍한 새끼들 만안경. 만안경 없어? 형편이 없네. 잘 봐. 우리 집엔 있어. 만안경이 요만하고 이렇게 그냥 단충 그렇게 됐어요? 만안경은 크게 볼 때 크게 봐. 내 눈을 붙이는 데를 뭐라 그래? 접안. 눈을 붙인다 그래서 접안. 됐니? 그 다음에 요 바깥쪽을 뭐라 그래? 대물 렌즈라 그래. 그러면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요 대물 렌즈가 사이즈가 클수록 만안경의 성능이 좋은 거지. 왜 그러겠어? 이 만안경의 대물 렌즈의 지름이 크다라는 건 이쪽에서 오는 빛을 다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모을 수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대물 렌즈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야 돼? 선명한 상을 얻을 수 있지. 빛을 많이 모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요만한 만안경하고 이만한 만안경은 잽이 안 되는 거야. 훨씬 더 이만한 만안경이 선명한 상을 만들게 되니까. 알겠니? 그래서 너희들 천문대 같은 데 가면 만안경에 대물 렌즈가 어떻게 돼야 돼? 이만한 거야. 더 큰 것도 어때? 집채만한 것도 있지. 그러니까 집채만한 만안경으로 보면 그쪽으로 오는 빛을 다 모아서 한눈에 보여줄 수 있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대물 렌즈의 지름이 크면 클수록 어때야 돼? 좋은 만안경이고 선명한 상을 얻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 제일 좋은 카메라는 뭐야 돼야 돼? 여기서 렌즈가 크면 클수록 좋겠지. 빛을 받아들이는 면적이 넓을 테니까.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그 얘기인 거야.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이냐면 렌즈의 크기가 같다면 이라는 뜻이야. 렌즈의 크기가 같아야지. 그러니까 렌즈의 크기가 클수록 선명한 상을 볼 테니까 분해능이 좋겠지. 알겠니? 여기까지 됐어요? 그런데 렌즈의 크기가 같다면 내가 사용하는 파장이 짧을수록 조금 이따 할게. 내가 더 짧은 파장으로 관찰할수록 분해능이 좋은 거야. 훨씬 더 짧은 파장으로 관찰했을 때 알겠니? 분해능이 좋은 거라고. 이렇게 해서 암기해. 이것밖에 시험에 낼 수 없어. 원리는 너희들한테 시험에 낼 수가 없어. 됐니? 그래서 파장이 짧을수록 분해능이 좋아. 그럼 분해능이 좋다는 건 무슨 뜻이야? 한 마리를 관찰하기가 훨씬 더 좋은 거지? 분해능이 안 좋으면 어떻게 돼? 두 마리가 있는지 한 마리가 있는지 구별이 안 되는 거라고. 됐죠? 이제 분해능 알았고 파장이 짧을수록이라는 거 암기하시고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눈, 가시광선은 분해능이 2마이크로미터가 돼야 되는 정도가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보다 더 작으면 두 개로 인지 못하겠지. 최소한 이거보다는 뭐야 돼? 커야 되겠지. 파장이 짧을수록이야. 자, 봐봐. 이 말이야, 지금. 이거는 원리인데,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이건 필요 없어. 자, 봐. 이건 자기 렌즈야. 무슨 뜻이야? 이거 그냥 무슨 뜻이야? 엄청난 전자석이야. 엄청난 전자석이야. 자석이야, 자석. 자석이야. 그럼 뭐가 형성돼 있겠어? 자기장이 형성돼 있겠지. 그럼 그 자기장에다 뭘 쏴버려? 전자를 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라인이 안 좋은가? 엄청난
자석에다가 전자를 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전자가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요거 무슨 무늬야? 파동 무늬가 일어나는 거지. 파동. 알겠니? 빛의 무슨 성이 나타나? 소리. 전자의 무슨 성이 나타나는 거야? 파동성이 나타나는 거지. 됐어요? 그럼 전자가 파동성이 나타나니까 전자가 마치 뭐처럼 활동하겠어? 그 빛처럼 행동하겠지. 회절과 간섭이 나타나겠지. 이해됐어? 그러면 잘 봐. 아까 내가 쌤 봐야지 이제 다 됐어.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온단 말이야. 알겠니? 근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내가 알려주려고 하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뭐에다가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데가 전자를 쐈더니 이 전자가 무슨 성질이 나타난 거야? 파동성이 나타나겠지. 그럼 파동성이 나타났으니까 뭐가 되겠어? 회절, 간섭 나타나겠지. 마치 빛처럼 활동하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뭘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이 자기 렌즈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뭘 만들어낼 수 있어? 파장의 사이즈를 만들 수 있다고. 내가 원하는 파장을 만들 수 있다고. 내가 그 원하는 파장을 왜 만들어? 파장이 짧을수록 뭐가 좋다 그랬어? 분해능이 좋다 그랬잖아. 알겠니? 그러니까 저 자기 렌즈를 이용해서 아주 빛을 쏠 게 아니라 전자를 쏠 건데 내가 원하는 전자의 파장도 만들어낼 수 있어. 우리 인간은 지금 엄청난 거야. 알겠어요? 그런 건 필요 없어. 그냥 그렇더라라는 거야. 원리만 설명해 주었어. 그래서 요건 외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전자현미경을 쏘는데 전자현미경을 쓰는데 전자현미경은 두 가지 현미경이 있어. 투가 전자현미경이 있고 주사 전자현미경이 있어. 투가 전자현미경은 이름에서 나오겠지만 뭐 하겠다는 거야? 그래, 뚫고 지나가겠다는 거야. 뚫고 지나가겠다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전자를 뚫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얘가 시료를 뚫고 들어가서 여기서 뭐가 일어나겠어? 내가 전자가 뚫고 들어가면서 간섭 무늬가 나타나고 회절 무늬가 나타나겠지? 그래서 상을 얻어내는 거야. 상을. 알겠니? 그리고 그 상이 어디에 맺히는 거야? 여기 스크린에 맺히는 거야. 장점으로는 뭐가 있어? 얘는 투과시킨다니까. 투과시켜서 그러니까 2차원 단면을 얻어. 2차원 단면이 뭐지? 그냥 스크린 화면에 나타나는 거라고. 알겠니? 그런 장점이 있어. 투과야. 그리고 얘가 투가 된다는 건 투가 되려면 파장이 짧아야 되겠어? 길어야 되겠어? 했잖아 우리 가시광선 할 때. 가시광선, 자외선, X선, 방사선 걔네들이 갈수록 어떻게 해야 돼? 투가 되는 거지. 그래서 파장이 짧을수록 투과가 잘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새끼가 투과 현미경이라는 건 얘가 파장이 매우 짧게 만들었다는 거고, 그럼 얘가 분해능은 좋다는 말이 되겠지. 시험엔 안 나와. 그런 것밖에는. 그래서 분해능이 좋아. 세포 내부를 관찰하는데 좋다. 전자가 시료를 투과하는 동안 속력이 느려져서 물질파의 파장이 커져서 분해능이 낮았기 때문에 서로 얇게 만들어야 된다. 왜? 투과해야 되니까 시료를 어떻게 해야 돼? 얇게 만들어야 돼요. 됐어? 이런 건 그냥 마지막이다. 아이고야, 이렇게 졸고. 그래, 이런 거 시험에 내신엔 나와. 알겠니? 내신엔 나오니까 안 되면 외우고. 자, 봐. 주사현미경이야. 주사현미경은 어떤 현미경이냐면 역시 전자총으로 쏠 거란 말이야. 근데 전자총으로 쏠 건데 얘는 3차원 입체상을 만나라. 잘 봐. 저 새끼는 투가 되니까 봐. 쏘면 투가 되지. 그러면 내 단면을 얻어낼 수 있지. 내 손바닥의 단면을. 그럼 주사현미경은 뭐 하는 놈이야? 맞고 튀어나오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외형을 관찰할 때 쓰는 전자현미경이야. 외형 관찰 전자현미경이야. 외형을. 알겠니? 그래서 지금 얘가 됐니? 얘가 있지. 얘 이름 뭐야? 집신벌레 상이네. 이 집신벌레가 지금 어떻게 돼? 여기서도 볼 수 있지만 이걸 컴퓨터 화면으로 보거든. 내가 돌려서 어떻게 볼 수 있어? 앞에도 볼 수 있고 화면을 돌려서 뒤로 볼 수도 있고 옆을 볼 수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야. 3차원 영상을 볼 수 있다고. 즉 선생님 손을 전자현미경으로 쐈단 말이야. 주사현미경으로 쏘면
여기도 볼 수 있고 화면을 돌려서 손가락의 맞은편도 볼 수 있고 손등도 볼 수 있고 외관을 볼 수 있단 말이야. 알겠니? 그런데 얘가 어떻게 쏜 거야? 전자를 쏠 때 전자가 맞고 튕겨져 나오는 상을 얻어낸 거야. 그런데 이 시료에서 전자가 잘 안 튕겨 나온단 말이야. 실제로는. 그래서 이런 3차원 상을 얻으려면 이 시료에다가 아주 얇은 금속 코팅을 해야 되는 거야. 실제로 그러니까 저 집신벌레를 3차원 영상을 얻으려면 저 집신벌레를 갖다가 어때야 돼? 아주 얇게 금속 코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둘 다 뭐 하는 거야? 시료가 죽어야 되는 거야. 죽어야 되는 거야. 둘 다 죽은 시료로 관찰할 수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뭐 특별한 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됐죠? 요거 굉장히 시험이 많이 나온단다. 내신에서는 장점이 뭐가 있는지. 투과현미경 뭐야? 투과시켜서 내부 영상 보는 거고. 주사현미경은 뭐야? 겉모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시험엔 그것만 물어봐. 딴 거 잘 안 물어봐. 알겠니? 왜냐면 이걸 더 깊게 설명하려면 더 많은 과학적 이론이 여기 안에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쉽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주사현미경과 투과현미경. 시험에 나올 때 뭐야? 특징만 묻는 거야. 분해능 누가 좋아? 인사야, 분해능 누가 좋다고? 투과현미경이 좋아. 됐습니까? 투과현미경이 좋습니다. 요거 풀어오시고요.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자, 5분만 더 할게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이어가는 거야. 이어가는 거야. 여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봐. 이 빛에 대한 얘기가 여기 있는 거야. 여기. 빛에 대한 얘기가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 빛을 보면 됐니? 빨주, 노초, 파남, 보라 그러지? 됐니? 그걸 다 합치면 무슨 색깔이야? 백색인 거야. 백색. 알겠니?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어. 나랑 뭐 할 수 있는지 봐. 여기가 프리즘이야. 그럼 프리즘이 뭐야? 니네 프리즘 뭐지? 프리즘이 뭘까요? 라는 거야. 프리즘. 그냥 삼각형 유리야. 그럼 삼각형 유리인데 그전에는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너희들이 배웠으니까 가능한 거야. 이렇게. 그럼 봐라. 여기다가 백색 빛을 쏘지. 그러면 여기 공기. 요거 뭐? 유리. 그러면 공기에서 유리 들어왔으니까 빛이 어떻게 돼야 돼? 굴절. 그래서 여기서 굴절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다시 한번 유리에서 공기로 다시 나오겠지? 됐니? 유리에서 공기로 다시 나오겠지? 그럼 다시 여기서 굴절. 이렇게. 그래서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굴절이 몇 번 일어나? 2번 일어나는 거야. 근데 그 굴절이 일어날 때 뭐에 따라 굴절이 다 달라? 파장에 따라 굴절이 전부 달랐잖아, 우리. 알겠니? 그래서 파장에 따라서 굴절이 다 다른 거야. 그래서 빨강색은 파장에 따라서 굴절이 좀 작아. 그러면 굴절이 작다는 건 무슨 말인지 봐. 내가 빨강색이면 자, 봐. 굴절이 안 일어났으면 다이렉트로 이렇게 뭐가 됐어? 그냥 직진해 갔을 거야. 이걸 투과. 내가 굴절이 안 일어났으면 이 빛이 투가 됐을 거야. 그런데 빨강색은 굴절이 조금 일어났을 거고 보라색은 굴절이 많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얀 빛이, 하얀색은 빨주노초 파란보가 다 있는 거야. 하얀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이쪽에서 굴절이 적게 일어난 빨강색. 됐니? 빨강색. 됐니? 빨주, 노초, 파남, 보. 굴절이 가장 많이 일어난 보라색. 그래서 이렇게 빨주, 노초, 파남보가 나타나는 거라고. 이걸 내가 눈으로 보면 뭐처럼 보여? 무지개처럼 보이겠지. 쭉 빨주, 노초, 파남보. 이걸 우리 뭐라 그래? 연속 스펙트럼. 그러니까 연속 스펙트럼은 어디서만 볼 수 있는 거야? 얘가 백색광에서만 볼 수 있는 거야. 백색. 그러니까 백색광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얘가 백색광이라는 건 하얀 빛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너네 무지개 어디서 볼 수 있는 거야? 이 프리즘 유리 대신 이게 뭐가 되면 돼? 물방울이 되면 되는 거야. 이게 물방울이 되면 됐니? 물방울이 되면 뭘 얻어낼 수 있는 거야? 무지개를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지개도 뭐가 돼야 돼? 물방울 역할을 해주는 스펙트럼 역할인가? 연속 스펙트럼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언제 너희들 무지개 볼 수 있어? 그래, 물방울이 있을 때, 비 온 다음 날 또는 비 오고 막 개일 때, 하늘에 기온이 많을 때 이럴 때 보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 굴절.
알겠니? 자,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나타나는 걸 우리 뭘 한다고?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야. 됐습니까? 연속 스펙트럼인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그래서 얘가 붉은색. 얘가 무슨 색? 보라색. 그래서 빨주, 노초, 파남, 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죠? 자, 간다. 근데 아까 아인슈타인의 우리 뭐 배울 때 빛은 뭐라고? 에너지라 그랬지. 잘 봐. 여기 계속 이어가는 거니까 에너지는 뭐분의 뭐야? 람다분의 hc가 돼야 되겠지. 됐어? 그러면 람다분의 hc가 되니까 h는 상수, c는 상수. 자, 봐. 에너지하고 파장은 무슨 관계? 반비례. 그럼 누가 에너지가 큰 거야? 누가 에너지가 큰 거야? 파장이 짧은 보라색. 누가 에너지가 작은 거야? 파장이 긴 빨강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할 말은 빛은 뭐다? 에너지인데 뭐가 달라지면 파장이 달라지면 에너지가 다르다는 거야. 파장이 달라지면 에너지가 달라지는 거야. 됐니? 이 말은 잘 봐. 이거 고등학교 1학년 그 통합과학 별 배울 때 나오는 건데, 자, 봐. 내가 여기에 무슨 스펙트럼이 와? 백색이 오는 거야. 백색. 백색이 오는 거야. 그러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들어있는 거지. 됐어? 그런데 여기에 특정한 물질을 갖다 내가 둔 거야. 특정한 물질을 갖다 뒀는데 이 특정한 물질은 특정한 에너지만 흡수해. 그러니까 모든 물질이 모든 에너지를 다 흡수하는 게 아니잖아. 잘 봐. 얘가 무슨 색깔이야? 어이구야. 자도 돼. 얘 무슨 색깔이야? 노란 색깔이지. 왜 노란 색깔이야? 얘는 노란색을 뺀 나머지만 뭐 할 테야? 흡수하겠지. 그럼 나머지 노란색은 뭐 하겠어? 방출하겠지. 그걸 에너지로 해봐. 이제 에너지로 바꿔봐. 얘는 노란색 파장의 에너지만 흡수를 못하는 거고 나머지 색깔의 에너지만 흡수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얘가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얘가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쏘리, 잘 봐. 얘를 설명하다 보였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어떤 물질이라고 그러고 얘가 어떤 물질 A라면 백색의 에너지가 들어가면 얘를 통과하면서 얘는 특정한 뭐만 흡수하는 거야? 에너지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흡수를 못한단 말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A라는 물질을 통과한 다음에 나오는 빛을 사진으로 탁 찍어보면 이렇게 찍히는 거라고. 그러면 이렇게 찍혔다는 건 여기 까만 거, 여기 까만 거, 여기 까만 거, 여기 까만 거지. 그러면 여기 있는 물질은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 까만 점에 해당하는 특정한 영역에 무엇을,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는 놈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얘는 그럼 특정한 영역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놈이구나 라는 거지. 됐니? 반대로 얘는 여기서 고온의 어떤 기체야. 이건 나중에 설명하고. 그러니까 얘야, 얘는 내가 저 빛을 감지하는 카메라로 사진을 탁 얘를 찍으면 어떻게 되겠어? 다른 데는 다 까맣게 나오는데 노란 색깔만 카메라에 딱 찍히겠지. 그럼 이 분필은 뭐 하는 놈이야? 그렇지. 특정한 영역의 에너지만 뭐 할 수 있는 거야? 방출할 수 있는 놈인 거지. 이건 특정한 영역의 에너지만 방출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빨강이는 특정한 영역의 에너지만 방출하는 거지. 그럼 봐라. 내가 둘 다 똑같이 가시광선 앞에서 빛을 받았으니까 이 가시광선을 받아서 얘는 노란색, 얘는 빨강색 사진을 탁 찍으면 얘가 방출하는 에너지, 얘가 방출하는 에너지를 알 수 있지. 이해됐니? 됐어? 그래서 지금은 이걸로 설명했지만 졸린데 이렇게 고개는 계속 끄덕이면서 졸리고 있냐? 다 했어. 이제 집에 가자. 뭐 하는 거야? 우주야. 우주야. 여기서는 이렇게 쉽지만 우리는 우주에 어떤 물질이 있어? 알 방법이 없지?
그러니까 우주에서 오는 빛을 카메라로 탁 찍으면 그 우주에 있는 물질의 어떤 입자가 특정한 영역의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특정한 영역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물질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우주를 가보지는 못했지만 우주를 구성하는 물질을 어떻게 알아? 사진 찍어서 알아. 흡수 스펙트럼이나 방출 스펙트럼을 통해서 우주를 가보지 않아도 됐니? 얘는 특정한 영역의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란다. 이해됐어요?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컷!